반갑습니다. 쫑쌤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날 실시했던 6월 모의평가의 수학 공통 과목의 14, 15, 21, 22 킬러문항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어떤 식이 있어요. fx를 가지고 만든 어떤 gx의 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 모든 항의 x들이 전부 들어있는 거 보이죠? 양변의 x를 소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x가 양수면 xgx는 절대값 안에 x가 그대로 절대값 밖으로 그대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나오고 삭제되고 나면 gx는 이렇게 식이 된다. 두 번째, x가 음수면 xgx는 이제 gx가 나올 때 음수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음수로 나와서 역시 약분되면 gx는 마이너스 절대값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있고 얘가 x가 양수일 때 절대값 hx, x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절대값 hx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hx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hx가 그려졌다고 해요. hx가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뭐 이렇게 그려졌다. 그렇다면 양수인 부분에서는 절대값을 취한다는 건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리니까 요렇게 지금 꺾어 올리게 되는 거죠. 요렇게 꺾어 올리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음수인 부분에서는 절대값을 취하고 나서 꺾어 올리고 나서 다시 x축 대칭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프를 x축 아래로 다 꺾어 내리겠다는 거죠. 대칭시켜서.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대충.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파란색이 gx인데 x는 0에서 이렇게 불연속이 돼버리네요. 꺾어 올리고 꺾어 내리다 보니까 불연속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gx는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꺾어 올리고 꺾어 내려도 연속이 되려면 요 함수가 0,0을 지나야 하죠. 자,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요렇게 되어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든다면 양수인 부분은 이렇게 꺾어 올리고 음수인 부분은 꺾어 내리더라도 x는 0에서 연속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도 원점을 지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fx를 그려보면, fx를 살짝 그려보면 fx는 미분해보면 f'x는 3x 제곱 빼기 6x 빼기 9고요.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니까 3, 1의 마이너스여서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3일 때가 극점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보면, 잠깐만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대략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되고 3에서 극소가 되는, 이렇게 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 39인가요? 요런 값을 갖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f x 빼기 p 더하기 q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이는데 이 둘 다 양수니까 오른쪽과 위로 이렇게 움직이라는 거죠. 그런데 gx는 문제에서 보듯이 미분 가능한 점이 하나만 존재해야 되고, 지금 우리는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원점을 지나야 되죠?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서 원점을 지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꺾어지고
꺾어질 거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무려 2개나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할 때 원점도 지나고 이렇게 꺾어져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지 않으려면 원점을 딱 스치듯이만 지나가야 돼요. 즉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되죠. 자,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아까 있었죠. 이 그래프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그대로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되어야만 gx의 그래프는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x축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대로 올라가서 여기만 미분 불가능한 그래프가 되죠. 얘가 gx고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극대점이 원점으로 가야만 여기에 설명에 모두 충족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렇게 더 올라가면 꺾인 점이 더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원점으로 이동한다. 즉 P가 1이고 Q가 7입니다. 가 이 문제의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수식 계산은 그렇게 필요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첫 번째 사인 2분의 파이 x는 t,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t여서 이 두 그래프는 주기가 4인 그래프죠. 그래서 그래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을 이렇게 y축과 함께 그리고 사인 x는 요렇게, 그 다음 코사인 x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나면 자, 기억 t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면 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긋는다는 거죠. 이 아래에다 t를 긋는데 그러면 여기가 알파 t고요. 이쪽이 베타 t가 되겠죠. 문제의 설명에 따라. 그런데 말이죠. 여기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렇게 교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점에 대해서 이렇게 요 아래 부분의 그림은 요 아래 부분에 요렇게 된 그래프는 이 x축의 이 축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원래 사인 x, 코사인 x의 그래프가 같아지는 값이 x가 4분의 5파이죠. 그럼 여기 이게 4분의 5파이니까 x가 2분의 5가 바로 대칭축이죠. 그래서 알파 t랑 베타 t의 합은 2분의 5가 된다. 곱하기 2에서 중점 정리를 쓴 거예요. 기억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다시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되네요.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사인은 요렇게, 코사인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여기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점은 2분의 루트 2죠.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점은 2분의 루트 2죠. 그런데 t가 0에서 2분의 루트 2까지면 요 아래 부분에 이렇게 그어지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 보시면 요 부분, 이 부분하고요. 여기 생기는 이 부분은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아요. 평행이동을 하면 여기 그대로 평행이동 이렇게 하면 똑같다는 거죠. 사실 여기 값이 1, 2, 3, 4니까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쵸? 그러니 적당하게 이렇게 그었을 때 요 간격이 전부 다 3으로 일정하다는 거죠. 어디에 긋든 3으로 일정하죠. 오케이? 그래서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나 베타 0 빼기 알파 0은 다 3으로 일정하다. 네. 그래서 니은도 역시 맞습니다. 네, 맞죠?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그래프를 그려야 되네요. 자, 역시 사인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지고 코사인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쪽은 필요 없으니까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장은 x값이 같대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얘가 알파 t1, 이쪽이 알파 t2가 된다는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은 게 t1이고요. 이 아래 이렇게 그은 게 t2가 되겠고, 이 폭은 2분의 1이라는 거죠, 문제에서. 그러면 알파 t1이나 알파 t2는 전부 다 그냥 세타라고 그냥 둘게요, 잠시. 그러면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네요. 코사인 세타는 t2고 사인 세타는 t1인데 빼면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죠. 그죠? 양면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고 요거 정리하면 8분의 3인데 얘가 t1이고 t2인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사인 코사인의 그래프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21번은 여기 있는 이 그래프 x의 n제곱 빼기 64라는 녀석은 n이 홀수면요 적당하게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돼서 x축을 한 번밖에 안 지나가요. 실근이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실근 1개, 요게 실근 2차니까 많아야 2개니까 여기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렇게 4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죠. n이 홀수면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n이 짝수일 때만 가능한데, 자, 짝수일 때만 가능한데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요, 예를 들면 x의 6제곱은 6제곱 빼기 2의 6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거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하고 x 더하기 하시고 여기에는 남은 식이 이렇게 4차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면 실근을 갖지 않는 곳이라서 중요치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의 6분의 6, 여기 2의 6분의 6인데요. 이 분모가 여기랑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랑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x의 n제곱 빼기 64는 x의 n제곱 빼기 2의 6제곱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2의 n분의 6제곱 x 더하기 2의 n분의 6제곱이고 식이 뭐 더 있을 텐데 여기는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긴 실근이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건데 여기에 fx를 곱해서 가번 조건처럼 각각의 실근이 중근을 가지면 요 녀석의 근이 이 안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 근도 이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이 식이 바로 fx가 되면 그냥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fx는 x제곱 빼기 2의 n분의 10인데 fx의 최소값은 x가 0일 때 최소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n분의 10인데 요식 전체가 음의 정수여야 한다. 음의 정수여야 한다. 네. 그렇다면 요게 자연수여야겠죠? 그리고 n은 홀수는 안 되니까 짝수인 자연수가 돼야 되죠. n은 짝수면 되죠? 그래서 n이 2 되고요. 4도 되고요. 6도 되고 12도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답이 2, 4, 6, 12의 합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22번. 자, 22번. fx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으로 보면 대충 요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또는 요런 스타일이 되겠죠.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을 왼쪽을 알파, 오른쪽을 베타라고 이렇게 둘까요? 이렇게 알파, 베타, 전부 다 오른쪽도 알파, 베타 이렇게 둔다면, 자, 나번식은 해석할 때요. 3차 함수로 두 번 합성하는 걸 상상하지 마시고, 우리 fx의 근이 여기가 알파랑 베타가 근인 걸 알았죠. 그러면 요 식이 알파라는 거죠. 또는 저 식이 베타라는 거죠. 자, 이 사실만 이제 해석해 볼까요? x-fx가 알파라면 fx는 x-알파가 될 거고, x-fx가 베타라면 fx는 x-베타가 되겠군요. 자, 요 녀석의 근, 즉 fx랑 x-알파, fx랑 x-베타가 만나는 근이 3개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서 1번으로 가봅시다. 오른쪽에 y는 x-알파의 그래프는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x-베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실근을 몇 개 갖냐면 얘는 여기도 갖고 쭉 가다 보면 그래프랑 만난 점을 또 갖고 얘도 갖고 여기도 가질 수도 있고요. 좌위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은 근이 5개 아니면 6개예요. 만나는 근이. 안 되겠죠, 아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으면 여기도 근, 뭐 접하면 근이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쪽도 근, 얘는 그으면 근 하니까 얘도 5개 또는 6개가 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1번, 2번의 그래프는 정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x-알파, x-베타 이렇게 그으면 근이 3개가 될 수 있긴 한데, 자, f1이 4고 f'1이 1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이 양수인 어딘가에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경우는 이 문제 안에는 없어요. 이 그림 안에는 없어요. 아, 그렇다면 이 문제에 걸맞는 그래프의 개형은 이거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1번도 버리고 2번도 버리고 얘도 버리고 하면 얘만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처리만 남았는데요. 어떤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요렇게 그래프가 대략, 축은 필요가 없군요. 대략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되기로 했었죠. 자, 이렇게 되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여서 근을 이제 각도로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으면 여기는 근이 예쁘게 1개고요. 자, 이쪽에서 근을 2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접해야겠죠. 그러면 1개, 2개, 3개 이렇게 이제 설명에 맞게 근이 가져졌는데 이제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녀석은 y는 x 빼기 알파여서 기울기가 1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하필이면 f'1이 1이에요. 요 기울기가 이거랑 같은 거죠. 그러면 3차 함수는 어떤 기울기를 갖는 x값은 많아야 2개죠. 그러니까 이 x-알파라는 녀석이 이렇게 지나면 문제의 설명에 딱 맞게 되고 여기가 1,4면 완벽하게 딱 조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얘가 길이가 4고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도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가 마 3이고 fx는 요 직선인 x 플러스 3을 빼면 최고점의 개수는 모르고요. x 플러스 3이라는 여기 알파를 근으로,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근으로 갖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중근으로 갖겠죠. 그럼 fx는 k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식은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f 프라임 마 3, 알파를 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맞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완성해 보겠습니다. f 프라임 x는
kx 빼기 1의 제곱 kx 플러스 3 2x 빼기 1 플러스 1이고 마 3을 넣으면 16k 플러스 1은 0이어서 k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F0을 구해보면 문제의 정답을 16분의 45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의 정답은 61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수험수2의 킬러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